네, 안녕하세요. 알고댐의 스티븐입니다. 오늘도 모델링 예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똑같이 GW3D 임시 라이센스나 체험판 필요하시면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 모델 도면도 똑같이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 그 다음 파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 그릴 형상은 지금 보시는 이런 형상인데요. 지금 일반적인 스케치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3D 스케치란 기능을 쓸 겁니다. 요 3D 스케치 한번 하는 걸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케치로 표시되어 있는 요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3D 스케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3D 스케치 선택하고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똑같이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릴 부분은 요 모델링 형상에 지금 이 부분을 먼저 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좌우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한쪽만 그릴 거고요. 요 한쪽을 그리기 위해서 중간에 이 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 선을 따라서 요 스윕 기능을 이용해서 두께를 줄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이 되는 요 선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그 선 중에서 지금 바닥부터 이제 Z0 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요 선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 기능을 선택해 주시고 원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Z 방향 이 화살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제 클릭해 주시고 이제 빠른 치수 해서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Z 좌표 Z축에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지금 작게 보이는 이 아이콘이 있죠. Z 방향으로 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게 없으시면 지금 이 구속 추가로 추가 구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YZ 평면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YZ 평면을 참조 평면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선을 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YZ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YZ 평면 상에서만 이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것도 보시면 다 YZ 평면 산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치수는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가 구속에 안 걸리게끔 중간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간 부분은 이제 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끝 부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요 끝 부분을 그려볼 텐데 똑같이 이제 선을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요 선은 지금 이제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제 20 정도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텀을 하나 추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XZ 평면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거 기준에 따라 이제 옵셋을 20mm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면에는 선택됐는데 똑같이 선을 선택해서 참조 평면을 방금 만든 평면으로 선택해 주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평면 위에서 이제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자, 똑같이 빠른 치수 해주시고요. 10mm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거리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먼저 끝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20입니다. 또 이제 세로 높이는 60이죠. 해주시면 완전 구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부분을 이어줄 이 라운드, 요 중간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이 호호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해 주시고 대략적인 모양만 대충 틀어가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양이 좀 안 맞다 하면 각도를 좀 더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구속 추가 기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구속 추가로 이 라운드와 이 직선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 두 선이 이제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도 너무 틀어져 있으면 조금 각도를 맞춰 주시고요. 구속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중간에 R값이 있죠. R값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치수로 사이즈 지정해 주시면 완벽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종료해서 화면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윕 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이 원통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윕 로드 기능은 이제 특정 선을 따라서 원통형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곡선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직경은 이제 15가 되는 형상입니다. 사실 내부 파이프이기 때문에 내부를 지금 넣어줘서 파이프를 만들어도 되지만 저희가 좌우 대칭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좌우 대칭하고 난 뒤에 중간을 쉘 기능을 이용해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칭 하겠습니다. 기하구조 대칭 복사. 먼저 모두에서 이 형상만 선택하면 이제 형상이 선택되게 됩니다. 만약에 형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뭐 면이 클릭될 수도 있고 특정한 면만 선택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항상 형상으로 바꿔주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준 평면은 X, Z 평면이죠. 하나 하고 해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쉘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쉘을 누르고 두께는 항상 마이너스 주시고요. 마이너스 2mm로 지정해 주시고 개구면 열려야 되는 부분들 지정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이용해서 바닥의 원통 부분, 바닥의 브라켓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사이즈 지정해 주시고 네, 그 다음 중간 원은 이 참조 기능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도 보조선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제도 보조선을 선택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 원형들 사이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빠른 치수. 네, 4. 그 다음 중심부로부터 거리 11.5.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아직 남은 부분이 똑같이 세 곳에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패턴 기능을 사용해서 세 개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기능 선택해 주시고요. 자, 원형 모양이니까 원형 패턴 눌러 주시고 기준 먼저 선택해 주시고 중심점 선택해 주신 다음 개수, 각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면 이제 형상이 되었고 이걸 돌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요. 5. 이때까지 연산을 했을 때 제가 결합 연산을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결합을 먼저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위에 부분도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똑같이 복사해서 위에 두 개를 붙여 놓고 그 다음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자, 복사. 자, 형상 선택하고 그 다음 이제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시작점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요 곡률 중심을 선택해 주면 네, 이렇게 윗부분에 곡률 중심이 선택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대상점을 윗부분에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자, 시작 벡터. 자, 이 Z축이 원래 시작 벡터였기 때문에 요게 지금 Z축으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종료 벡터는 네, X축, 마이너스 X축, 플러스 X축 헷갈리시면 둘 다 해보시고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건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돼서 붙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결합 모든 형상을 선택해 주시고 제일 처음으로 선택한 게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S1을 지금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이 형상이 S1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렛을 중간에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필렛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중간 부분에도 이제 필렛이 들어가야 되죠. 요 부분도 넣어줘야 되는데 요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쉘을 하기 전에 먼저 필렛을 넣고 쉘을 했으면 더 편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필렛을 이렇게 외부에 해버리면 내부는 필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필렛도 따로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쉘 형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필렛을 다 한 다음에 쉘을 주면 자연스럽게 내부에도 필렛이 생기지 않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룰 때 항상 프로그램이 제일 연산하기 쉽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여나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연산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컴퓨터가 오류도 적게 생기고 저희도 이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제일 적게 생기겠죠. 필렛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면 사이에 면이 여러 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산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반경 5로 설정해 주시고요.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필렛이 생성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부에도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각도를 틀어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부의 이 부분에 이제 필렛이 들어가 있는데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시면 이제 충분히 선이 길이가 다 선택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셔야지 이 연결된 선이 다 한 번에 선택되기 때문에 꼭 Shift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이제 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가 2졌으니까 5/2, 3을 넣어주셔야 되죠. 그냥 5/2 그대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3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필렛들과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기능 같은 건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3D 스케치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3D 스케치를 아예 사실 존재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기능을 3D 스케치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와이어프레임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3D 스케치와 와이어프레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추후 영상을 또 만들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이 스케치, 늘 그리던 2D 스케치가 아니라 3D 스케치를 이용해서 형상을 그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됨의 스티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